오늘 20대 국회를 여는 국회의장이 뽑혔습니다. 앞으로 2년간 국회를 이끌게 되는데요. 정세균 의원 역시 친노와 친문의 힘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야당 얘기 좀 정리하기 전에 어제 우상호 원내대표와 노동단체 대표들 사이 있었던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야, 정치 참 쉽지 않겠다 보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120개 공공금융기관 중 119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사 동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특위 구성을 통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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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숙고한다! 처벌하라! 처벌하라! 정부라는 이상 국민의 건강입니다. 책임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줄게. 자, 이동욱 차장. 네. 자, 우상호 원내대표가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힐난하는 질책성 발언을 하는데 그렇죠. 서로 불편했던 거죠.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냐 아니면 항의 집회를 온 것이냐 그거 분명히 해라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노조 쪽에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강성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정부 의지가 강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저렇게 원론적으로 노조의 편을 들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공기업을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들은 시선이 곱지가 않거든요. 고액 연봉 받으면서 성과대로 평가해서 월급을 주겠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수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실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마냥 노조 편만 들 수 없다는 것을 노조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감지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하고 더 구체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 대책 빨리 내놔라 이런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자, 일단 시위할 때는 이제 구호도 외치고 또 이제 피켓도 듭니다만, 자, 당사 안에서 원내대표와 만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설명하면 됐는데 이제 거리의 문법이 정치권의 제도적 도움을 받는 그 장소에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갑작스러운 이 모습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정말 이러실 겁니까? 라고 반문했네요. 자, 야당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뉴욕을 방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 현역 의원인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자, 만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자, 동아일보의 뉴욕 특파원이죠. 부영권 특파원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을 찍지는 않았고 저희가 녹음을 했거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육성 직접 듣겠습니다. 참 깊이 존경하는 분이고 실제로 오신다고 그래서 좀 주경을 했었는데 바쁘신 분이 있는지 어떤 좀 약간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운하죠. 유엔 사무총장을 보면서 외국인들 만났던 것도 많이 도와주시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시고 이해찬 총리도 여러 가지 총리도 많이 만나고 그랬잖아요. 이해찬 전 총리는 좀 직접 아시는 분이니까 많이 뵀으면 좋았는데 좀 서운하게 됐죠. 할 수 없죠. 네, 저희가 좀 조용한 음성을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좀 주의가 소란했습니다. 자국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정보입니다. 왜냐면요. 이 정도 시끄럽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했어야 되는데 녹음을 전제로 얘기했거든요. 잡음 들어가더라도 이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뭐 반반, 뭐 기름장어다, 또 뭐 배신자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듣고 있고 이번에 회동이 무산 것에 대해서도 누구의 이제 잘잘못이냐 이런 걸 놓고 갑론을박이 있다 보니까 진짜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왜 친노 또는 노무현 정부 인사들과 관계가 없으며 그 사람들을 하고 사이가 안 좋겠습니까라는 거를 적극 해명하기 위해서 기자가 만나자니까 그냥 가서 그냥 덥석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아무래도 생각을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좀 달래게 나선 것으로 보면 되겠죠. 실제로요. 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친노 진영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섭섭함을 아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인태 전 의원이 저희 채널A 방송에 출연해서요.
2009년 상황,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래, 다녀온 걸 어떻게 하나 보도가 안 됐지? 그래가지고 문희상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네. 방 총장이 봉화를 다녀갔냐고. 다녀갔다는 거예요. 근데 대회 비료해달라고 그랬대, 비공개로. 그걸 비공개로 할 정도로 참 좀 소심한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자, 2009년 5월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시간이 한 2년쯤 지난 후의 얘기인데 이메일이 오간 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던 김희상 전 국방보좌관이 이메일을 반기문 총장에게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노무현 대통령이 사무총장 만들어줬는데 서거 후에 참배도 안 한다고 친노 측에서 섭섭해하더라. 이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이 바로 답장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 봉화마을에 가서 권양손 여사를 예방했고 참배했다. 권양손 여사가 고마워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답장을 했는데요. 그 2011년에 이메일을 주고받던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자, 지금 저 장면은 그러면 2011년 말 12월 초겠군요. 12월쯤이겠군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 2년 반이 지난 시점에 귀국한 반기문 총장이 봉화마을을 참배하고 권양수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친노 쪽에서는 친노 주류 측에서는 만약에 저때 정권이 MB 정부가 아닌 그러니까 야당에서 정권을 잡고 있었으면 정말 저걸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을까? 오히려 온 동네에 다 광고를 하고 네. 기자님도 오셔서 좀 찍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MB 정부 때이다 보니까 그냥 갔다 갔는데 네. 조용히 나만 왔다 가고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히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준 사람인데 결국은 친노 쪽에서는 그래요. 50대 후반의 사람을 불러다가 청와대에서 외교보좌관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외교안보수석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결국에는 유엔 사무총장까지 만들어줬는데 노무현 대통령 참배 광고를 뭐 숨길 게 있다고 그걸 비공개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하고 또 미운털을 칵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좀 반론이 있는 것이 이제 와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죄송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우리가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한 발 더 나가서 한물간 외교관 우리가 살려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당시 상황 그게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쨌건 반미 정서가 가득 지배했던 청와대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반기문 카드가 좀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외교보좌관으로 발탁하고 김희상 국방보좌관도 그런 식으로 발탁되는데 세월은 흘렀고 정치적 이해관계는 많이 달라져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노무현 정부가 연장됐어도 저랬을까 얘기는 사실은 저 시점만 해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5년 이상 남았을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MB 정부라 비공개했다. 이건 왜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아무래도 사실 저게 알려진 것이 이제 최근에야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이 김희상 전 국방보좌관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뭐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번에 왔을 때도 TK 지역하고 하회마을을 갔었을 때 친노 쪽에서는 봉화마을 가라. 봉화마을을 한 번도 안 가면서 무슨 TK 지역하고 고향만 가고 서울에 가서 그 JP를 만나느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한 번도 안 왔던 것은 아니고 왔다 갔었는데 이제 비공개로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자, 일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부영권 특파원을 통해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내가 깊이 존경하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좀 휴전을 요청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더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자는 뜻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일단 오늘 국회에서 국회의장 선출된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세균 의원 6선인데 오늘 이제 본회의가 열려서 땅땅땅 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당내에서 경선을 통과했는데 문희상 의원 같은 6선인데 2배 차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손쉽게 당내에서 유일 후보로 됐고 그다음에 실제로 본회의장 가서도 9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초대, 그러니까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자 지금 마지막 소식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